안녕하세요. 두루 행복을 펼치는 푸른별 주행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엉망진창이고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힘든 삶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웠다면 잠시 시간을 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희망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펼쳐보길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과 같이 우리에게 내재하는 심리자본의 잠재력을 10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과 함께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흔히 비와 디 사이에 시가 있다고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행복학개론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점인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심장이 정지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처럼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심폐소생술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회복 탄력성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구성 개념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극복해내는 개인의 심리적 자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이때 꼭 갖추어야 할 심리자본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죽어가는 환자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은 상처받고 무너져 힘겨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었거나 감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무난하게 넘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하며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회복 탄력성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쉽게 털어버리고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도전적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달과 적응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처럼 회복 탄력성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행복 코칭에 기반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구성 요소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려면 감정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 및 원인 분석력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충동 통제력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해야만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동 통제력은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인내력이나 참을성과는 달리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힘으로
자신이 오늘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즐겁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인관계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폭넓은 인간관계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인간관계의 양과 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려면 소통 능력, 공감 능력 및 친화 능력에 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공감 능력을 높여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를 살찌우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깊이 이해하며 비판하거나 배척하기보다 수용하여 도와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긍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긍정성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정서 및 긍정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긍정성을 높이려면 낙관성, 적극성 및 감사하기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성을 향상시키려면 적극성을 먼저 높여야 합니다. 적극성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능동적인 삶을 사는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것과 더 멀리까지 도전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감으로 긍정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기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자기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기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신뢰를 높이려면 자기 만족, 자기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선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존중감을 먼저 높여주어야 자기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고 친밀감을 느끼며 타인을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회복 탄력성 코칭 프로그램 CPR에 참여해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좌절과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만든 CPR 프로그램 체험을 통하여 회복 탄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며 삶의 편안함과 행복을 얻는 데 중요한 실제적인 솔루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복 탄력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성이었습니다.